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이게 매일 시장 흐름을 묻기도 이제는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시장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다 비슷하실 겁니다. 네. 지금 시점 쪽에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 없는 상황 쪽에서 미국 시장을 보다 보니까 미국은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좀 중요한 위치였는데 전환을 슬슬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 시장은 좀 서서히 회복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우리는 왜 이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외국인들의 스탠스 변화 없이는 돌리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3,175죠. 여기 무슨 버스 이름처럼 돼 있는데 이쪽이 안착을 확인을 해야 어떤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시장의 흐름은 딱 외국인들의 매도 계속 이어지는데 얼만큼 잘 버티느냐 이 싸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5월 25일에 그 700억 원 넘게 매수한 게 정말 그냥 잠깐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왜 외국인들 매도하느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뭐라고 딱히 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최근 들어서 뭐 MSCI나 뭐 FTSE 관련된 조정도 지수와 관련된 비중 조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런 연관된 쪽도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달러 약세로 가는 기조 쪽에서 외국인들 계속 매도한다라는 쪽은 그런 정도밖에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의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적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똑같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금 좀 확인한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다음에 섹터 쪽에 좀 강한 쪽 섹터들 이런 것들 살짝 대응하는 정도로 일단 저희도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하루하루가 좀 힘든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뭐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 기대를 가지면서 좀 개장을 할까 하면은 여지없이 시장이 또 약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좀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 분들도 상당히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곽영훈 대표의 시장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셨겠지만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좀 죽어 있는 상태고 일단 뭐 굳이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뭐 관망의 상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론상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크게 뭐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주식을 다 정리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고 다만 현재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주목받는 이슈, 테마 이런 쪽에 주목하시면서 물론 종목을 선택할 때 기본 베이스는 실적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종목 집권하시면 큰 무리 없는 시장이고 금일 핫 이벤트는 아무래도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일 한 0.5%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확인 못했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아침에 시장이 조금 좀 경기 심리가 나왔던 것은 혹시나 매파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서서히 그 매파적인 어떤 금리 부분에 있어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아니다 하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경계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경제 재개라든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잘 유지가 돼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소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는 특히 뭐 전일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미국의 유럽 쪽을 봤을 때는 뭐 의류 쪽이라든가 또 금일에 또 핫 이슈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까지 뭐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쪽에 좀 관심 가고 있는데 어쨌건 시장 관심을 잘 따라가셔서 하시면은 그런 대로 좀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SM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기사 보셨을 겁니다. SM 이수만 대표 지분 19.1%를 인수하는 건을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SM의 주가는 4%대로 밀리며 4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SMCNC는 또 5%대로 주가 강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리포트로 좀 코멘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SM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증권광장에서도 한번 또 뵀었던 분인데 SM의 이수만 대표 지분 19.1% 인수를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날 있었는데 SM의 매각 의사를 전제로 하면 빅테크 양사의 공격적인 인수 니즈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SM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대해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오늘 뭐 SM과 SM 자회사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SM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 관점입니다. 네. SM을 바라보면서 물론 오늘 주가는 밀리지만 약간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 그 SM의 수장 이수만 선생님, 네. 이수만 선생님이 예전에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아,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그 세대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서는 모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벌써 70대가 넘으신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후계 구도나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셨네요. 어제 뭐 조사하다 보니까 52년생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으신 거죠, 70대가. 예. 그런데 정정하시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간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SM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분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어떤 예전에 빅히트 하이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분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받고 이를 또 통해서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SM 쪽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근데 SM을 바라보면서 하나 사업 구조 쪽에서 약간 좀 이거는 좀 고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라이크라고 하는 자회사가 하나 있죠. 이쪽이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수장이 약간 좀 어떤 여러 가지 좀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또 얘기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제 지분을 넘기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좀 안 좋았던 그리고 부진했던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뭔가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는 차이가 큰 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별도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결합돼서 어떤 이익을 다른 쪽에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되면 SM은 재평가 받을 겁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지분 인수가 되면서 나오는 이런 앞으로의 약간 이제 SM 자체가 매각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 단계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SM은 좀 길게 보면은 좋은 쪽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이 언론의 기사가 나오고 시간의 거래에서 SM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저는 오늘 당연히 상승 출발을 예상했는데 주가가 밀리길래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근데 보통 보면 시간외가 그대로 국내 시장에서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의 연관성은 네. 제가 보기엔 뭐 한 70~80%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잘못하게 되면 시간에서 비싸게 샀는데 또 본장에서는 또 어떤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에서 사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만약 할 수 있는 전략은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단기 지지권력, 그러니까 즉 최근에 한 4만 원대 전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네. 네. 지금 최근에 강하게 이어졌던 쪽에 대해서 차익 매물과 같이 연결되는 구간 같고요. 어떤 재료라고 하게 되면 재료가 노출되는데 여기서의 어떤 지지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시간에서 비싸게 사셨다고 하더라도 4만 원대 전후에서 지지를 만드는지 확인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단기 하락권에서 늘려가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에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오늘 또 이 종목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입니다. 주가 신고가 오늘 경신했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건설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현대건설은 이 원자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곽용훈 대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당연히 현대건설은 매수죠. 네.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주에 대한 주목은 연초부터 나와 있는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그 국내와 해외 쪽에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주로서의 자리매김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소형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또 실적도 또 나쁘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어떤 시장의 의견을 좀 고려해 보면은 현대건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주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 수주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한 번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냐, 순이익 단에서 말씀드리면 2분기는 증가율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좀 하회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즉 3분기 때는 다시 기저효과에 의해서 좋아지는 국면으로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긍정적인 그 스탠스는 연간 실적 전망치가 최근 3개월 평균치 목표치보다는 최근 가까운 1개월 평균 목표치가 큰 폭으로 상향 비율로 올라갔다는 게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현재 위치도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고요. 성장성, 수익성 이런 부분 좋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한 현대건설은 쭉 끌고 가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지난 한 달간 수급을 보면은 양매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용 수급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건설주들 또 담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시죠, 김희수 대표님도. 네, 건설주는 더할 나위 없이 네. 지금 근데 건설 부동산 업황이 아니라 건설 업황 같은 경우 지금이 호황일까요, 호황 초기일까요, 아니면 정점일까요? 건설 업황이요? 예. 초기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너무 눈치를 보시는데요. 제가 때리지 않습니다. 안무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업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건설 수주나 그리고 또 미분양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약간 좀 붙는 이런 거 변화를 붙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기존의 어떤 재건축 같은 경우 좀 다른 게,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건물을 부시고 거기다가 다시 짓는 현상이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하나 건설 공정이 추가가 되는 게 폐기물입니다. 이쪽을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폐기물 업체 쪽도 기회 요인들이 되는데 그런 쪽과 건설을 같이 어우르는 종목은 IS 동서죠. 이런 쪽도 살펴보시면서 특히 건자재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점에서 보면은 보통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는데 그거를 충분히 잘 커버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건자재 쪽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업황이 이제 확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없어서 못 구한다는 철근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충분히 오른 만큼 정가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건자재 쪽도 충분히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길을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 충분히 홀딩 가능하고 폐기물 건축 기자재 쪽도 역시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건자재 쪽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계속 네. 분할 매수로 모아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일진파워입니다. 현재도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 장중에 27% 넘게 올랐었고요. 현재는 19.50% 올라 8,6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미수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래도 매수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상당 부분 좀 미쳤냐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는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에 대한 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원전 쪽 섹터를 좋게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거 플러스 이 회사도 좋게 봅니다. 그래요? 네. 네. 특히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추천주에서 예, 말씀을 아끼고 싶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어떤 동향들 보게 되면 원전 관련된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선거 얘기까지도 드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두산중공업 상당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차트만 보면서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한전기술의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릅니다. 그만큼 많이 고생했다가 회복되는 영역 쪽인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쪽에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와 어떤 지분 관계가 또 복잡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로 바꿔주고 나머지 지분만 이제 두산중공업에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가볍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에서도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변화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관련된 쪽에서 이 어떤 원전 관련주로 불려주는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였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어제 제가 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익별로 봤을 때 최근에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너진 것도 없고요. 꾸준히 100억대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시총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PR 기준으로 7배, 8배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급하게 올랐으니까 며칠 또 조정은 받겠죠. 그런 이후에 10,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파워 얘기해 주셨고 원전 테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 코너를 통해서는 한전 KPS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한전 KPS도 결국에는 신고가를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입니다. 한 달 만에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한 달 만에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LG와 LX홀딩스 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는 현재 7%대로 밀리고 있고요. LX홀딩스는 2%대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LG로 볼게요.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LG 매도입니다. 매도고요. 네. 더불어서 LX홀딩스도 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길게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지배 구조를 완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장성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재창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일 시장 의견을 보면은 한 16만 원까지 정도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회사가 지배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로서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교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스와프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이제 일반 공모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을 주고 사업회사 주식을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를 통해서 대주주 간의 지분 교환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메커니즘상으로 봤을 때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몇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일단 기존의 이 액분 인적 분할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금일 같은 경우도 LG, LX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크게 손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하고 다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 3개월이나 한 4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장의 기회를 고려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매도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이제 구조 개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 재개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단기간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또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이 이슈를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LX홀딩스는 이제 지금 나오는 주가와 지분 관계하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LG는 매도 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거래 정지 기간 사이에 좀 관련된 LG그룹 쪽이 좀 부진했었죠. 네. 그럼 그거를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도 주가가 일단은 또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LX홀딩스는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거는 LG 하우시스가 여기 들어가죠. LG 하우시스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실리콘웍스의 성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X홀딩스에서 실리콘웍스의 어떤 탄력과 주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챙기는 게 맞겠다고 보게 되면 LX 쪽에서는 딱 하나 그냥 실리콘웍스인데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고 또 이제 조정권들 쭉 들어오게 되면 실리콘웍스는 좀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또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LG와 LX홀딩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내용이 좀 나왔네요. 속보인데 뭐 공정위가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낸드 사업 M&A 승인, 뭐 최근에 유럽에서도 뭐 승인이 났고 뭐 이거는 작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잘 되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만약에 혹시나 미승인이었으면 걱정됐을 텐데 뭐 승인이라는 얘기는 지금 인수한 부분들 그대로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아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밸류가 낮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반도체 쪽의 변화만 나오게 되면 좀 탄력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또 아직 이런 시장 쪽에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특징주 오늘 여기까지 분석해보고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